코로나 4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나마 며칠 나가던 수업을 다시 온라인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코로나 4단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7월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많이 나아질 것 같다, 많이 완화가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 심해졌어요. 그죠? 4단계가 됐습니다. 묶여있는 것,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갑갑한 상황이 돼서 많이 기분도 좀 우울하고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참 끝날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안 끝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고 나름대로 여행을 그래도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돈보다는 경험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대륙을 밟아보고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여행을 많이 못 다니니까 코로나 4단계를 딱 발표하자마자 제가 우울해서 유튜브로 이제 여행, 세계 여행, 배낭여행 이런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 빼빼 가족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오래된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차를 타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횡을 해서 이 대륙의 끝인 포르투갈까지 가는 그런 여정, 1년 동안의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3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졸업을 한 후에 모두 같이 5식구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그들의 도전도 너무 이제 멋지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또 이런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7년 동안 여행 중인 부부가 나오는데 자전거로 여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버스 타는 것도 진짜 힘든데 자전거 여행을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합니다. 아이가 4살인가 그렇대요. 이 사람들이 7년 여행 중이니까 벌써 3, 4년 전에 여행 중에 아이를 배에서 인도에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럼 아이는 인도 국적이겠죠. 이 둘은 아르헨티나 부부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5개월이 됐을 때부터 다시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행 중이래요.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그 아내는 뱃속에 둘째가 있대. 임신 중이래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와, 진짜 넘사벽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빼빼 가족의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떠나는 게 진짜 대단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보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전거 탄 부부가 와, 되게 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남미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로서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장기적인 좀 과감한 시도의 신혼여행을 선택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정말 3년째 여행 중인 사람, 부부가 여행 중인 사람, 조그만 아이까지 데리고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가족, 이런 여러 가지들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와, 정말 우리도 이게 너무너무 별것도 아닌 선택인데 되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그때 도전하기 전까지는 그랬었구나.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겨도 이렇게 다녀도 되겠다. 우리가 남미를 일찍 간 이유도 사실은 아이가 생기면 오기가 힘든 지역이니까 둘밖에 없을 때 가볍게 이런 데를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요. 거길 보니까 지저 꼬맹이들도 데리고 여행을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행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나는 가면 더 잘 놀 수 있는데 그리고 국경 넘거나 이렇게 위험한 일이거나 이런 고난을 맞는 그런 스토리에서는 우리 때에 저 역시도 이렇게 국경 넘을 때 막 위험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막 총 들고 갑자기 사람들이 타고 막 외국인들 곤란해가지고 괜히 여권을 먼저 압수해서 이렇게 뒷돈을 요구해서 뒷돈을 받아야만 여권을 주고 막 이런 것들 막 가슴 조이면서 국경을 통과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잊고 있었던 여행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찌됐건 코로나 빨리 끝나면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이가 좀만 자라면 이제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틈틈이 여행을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나름대로는 그 아이가 뭐 5개월 때부터 뭐 가까운 일본으로 동남아 뭐 계속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아이들과 이런 여행의 경험을 쌓고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그게 그냥 교육이다. 그러니까 학원비 안 쓰니까 그 돈 모아서 여행 다니자.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렇게 놀았는데도 더 많이 다닐 걸, 더 놀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아쉽지 않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때 힘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었던, 행복했었던 추억이고 경험이었구나. 이런 거를 새기면서 코로나 끝나면 다시 또 그런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노력해보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유명한 사업가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민간인 항공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o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Yay! 그분이 쓰신 10년도 전에 쓴 책에 벌써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주 여행을 성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우주 여행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우주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그 우주인들이 받아야 되는 엄청난 뭐 중력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우주 비행사가 돼서 갔다 오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훈련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걸 통과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듯이 그냥 이런 몸으로 그 우주 비행선을 타서 우주에 갈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도 충분히 커다란 어떤 도구가 없이도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우주를 구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겠다라고 책에 적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을 성공을 했고, 그것을 첫 비행을 직접 본인이 그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갔다 오시는 그렇게 행복하게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인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진짜 대단하거든요. 책도 제대로 못 읽는 난독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학생 때부터 되게 못한 아이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찍고 좀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성공시키고 증명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겁이 없어요. 열기구로 혼자 타서 비행을 엄청난 거리를 성공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계속 시도를 하고 계속 합니다. 근데 연세가 지금 70이 넘어서 몸을 좀 사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주여행까지 갔다 오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이 살까? 그런 생각을 옛날 10년 전에 그분 책을 읽을 때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무서울까 이분은? 두려운 게 없이 산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무섭고 두려움이 없는 게 가능할까요? 무섭고 두려움이 없는 게 가능할까? 진짜 이분은 무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각자 다 무서운 어떤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뭐가 무서웠고 두려울까?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시도하지 않는 것에, 그래서 후회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무서운 여행,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위험천만한 그런 목숨을 거는 여행일지라도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위험하게 이렇게 뭔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그게 두렵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두려워서 피하는 자신의 모습이 두렵고 그것을 어떤 이유로 안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게 두려운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그것이 두렵지 않을까? 그게 유일한 두려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열정대로 마음껏 이렇게 시도하면서 한평생을 살고 계신 게 아닐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서 더 이분의 행동이나 이런 인생을 할 때 선택하는 것들이 많은 또 영감을 주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보았어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도 또 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또 정리를 해보시는 또 시간을 갖는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간도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게 이 시간 보내시고 무탈하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무서워. 얼굴만 나오면.